아, 나는 전기차도 못하겠다니까? 왜요? 충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고속도로에서 만약에 전기 떨어졌어. 그럼 어떡할 거야? 충전해야죠. 그래, 기본 30분 이상일걸요? 오. 어떻게 충전해? 기다리면 되죠? 아, 저 새끼 또 한 대 맞으려고 지랄하는구나. 자, 그래서 수소, 연료, 전지를 한번 봅시다. 그럼 여러분, 수소, 연료, 전지를 하기 전에 물의 전기분해를 한번 볼까요? 그럼 물의 전기분해라고 하는 거는요. H2O를 여기다가 전기를 파박 가했어. 그럼 얘네 분해돼서 뭘로 쪼개지는 거야? H2와 O2로 쪼개지죠. 그래서 얘네들은 전기분해식이 이렇게 되어버린단 말이죠. 아, 그럼 뭐야? 여기는 H 플러스는 마이너스 극 쪽에서 바로 전자를 얻어가지고 뭘로 변하는 거야? H2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원되는 거네요. 그럼 여기 있는 산소는 O2-죠.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극 쪽에서 전자를 버리고 O2 가스가 되는 거죠. 내가 0이라고 쓰는 건 뭐야? 얘네들의 산화수 0 쓰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이건 산화네? 그래서 플러스 극에선 산소가 발생하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이게 전기분해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기체가 발생했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그냥 우스갯소리를 뭘 했어? 플러스 극에서 물이 산화되어 산소기체가 발생해서 그 주변은 무슨 성이 된다고요? 산성이 된다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이런 거 까먹지만 나중에 문제 풀 때 좀 이용합니다. 어머나. 그럼 이게 물의 전기분해인데요. 수소 연료 전지는 전지잖아요. 우리 전지하고 전기분해는 완전히 어떤 반응이라고 그랬어? 반대 반응이라고 그랬죠. 어머나. 그러면 수소 연료 전지는 바로 어떤 거니? 이 안에다가 뭘 넣어놓는 거니? 수소와 산소를 넣어놓습니다. 그럼 먼저 식을 꾸미면 연료전지 전체 반응식은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만나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물이 만들어지는 전체 반응이 바로 이건 거야. 그러니까 수소와 연료만 있으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물. 그런데 봐라. 우리는 이거를 가장 기본적으로 말하잖아. 어떤 물질이 산소와 결합했어? 자,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는 현상을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연소군. 바로 수소 연료전지는 연소하고 똑같은 결과, 즉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상당히 어떻다는 거야?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열을 가지고 뭘로 바꾸는 거야? 전기로 바꾸는 겁니다. 선생님. 근데 그러면은 물을 수소로 바꾼 다음에 다시 물로 바꾸면서 좀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아까도 얘기하지만 봐봐. 여기다 전기를 넣으면 여기 들어가는 돈이 100원인데 이 장치를 이용해서 얻어낸 수소는 그러면 100원보다 더 많은 값이 나오는 거잖아. 그럼 이게 200원이었어. 그럼 200원을 가지고 전기를 끄집어내면 그 장치를 거기서 전기 얻어냈잖아. 그럼 이건 200원보다 더 비싼 전기가 나올 거 아니야. 야, 100원짜리 전기 넣어가지고 300원짜리 전기를 얻어내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에너지, 돈적으로 따지면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런데 효율면으로 따지면 효율이 좋다는 거죠. 어떻게 가능해요? 뭐라고? 아까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뭔 소리지? 돈적으로 따지면 야, 100원 쓰고 300원짜리 얻어내는 거잖아요. 100원짜리 전기를 써서 300원짜리 전기를 뭐 여하튼 아예 돈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돈을 조금 쓰고 뭔가 유용한 걸 얻어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자, 뭐 여하튼 그럼 지금 여기서 이런 것들이 나왔단 말이야. 그럼 이제 누가 마이너스 극이고 누가 플러스 극일 거니? 이런 걸 따져야 되겠죠. 그럼 이제 너네 절대로 까먹지 말아야 되는 거. 전지라고 하는 거는요. 산화가 되는 쪽은 전자가 많이 생기죠. 그럼 전자가 많이 생기니까 산화가 되는 쪽을 무슨 극이라고 하는 거야? 마이너스 극. 이거 까먹으면 안 돼? 환원이 되는 쪽을 우리는 무슨 극이라고 하는 거니? 플러스 극.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런데 전기분해는 이거랑 완전히 반대죠. 그럼 이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전지는 마이너스 극에서 산화 반응이 일어나지만 전기분해는 마이너스 극에서 환원 반응이 일어나죠. 그럼 이거는 전지니까 자, 산화로 먼저 따질 거야. 그 결정하기 전에 여기 있는 산소는 산화수, 수소는 0이죠.
그런데 저기 갔더니 플러스죠. 어머 어머 어머. 그럼 얘는 산화수가 어떻게 된 거야? 증가했네요. 그럼 전자를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산화 반응이 일어난 거죠. 그럼 얘는 0에서 2-가 됐죠? 그럼 0에서 2-니까 산화수가 reduce, 감소했네요. 그러니까 환원 반응이 일어났네요. 어머나, 그럼 산화되는 전극을 우리는 무슨 극이라고 하는 거야? 마이너스 극이라고 말한답니다. 그럼 여기 이 친구는요, 플러스 극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연료전지는 수소를 공급하는 쪽이 무슨 극으로 사용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극으로 사용되죠. 그림이 너무 허전하니까 책에 있는 그림을 일단 한번 보고 넘어올까요? 자, 책에 있는 그림에서 어떤 걸 볼 거냐면 저기 맨 처음에 그려져 있는 건 굉장히 이제 모식적으로 그려져 있는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건 조금 저 312쪽에 중간에 있는 그림은 찌끔 예쁘게 그려놨네요. 그런데 이제 모식적으로 그려 있는 게 공부하기에 더 편하니까 모식적으로 있는 걸 한번 봅시다. 어머나,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 이거 전체 반응은 되게 간단해요. 그럼 마이너스 극에서는 이라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극 쪽에서는 여기 있는 이 수소가 어떤 일이 벌어지니? 라고 하잖아? 전자를 버리는 거죠. 어머. 너네 상상을 해봐. H2는요. H1자 전자 하나랑 이쪽에 있는 H1자 전자 하나랑 공유되어 있는 상태잖아. 그런데 얘네들이 이거 끌어주면서 그 전자를 다 버리는 겁니다. 그럼 얘네가 전자를 다 버리면 H 플러스 몇 개가 만들어지는 거야? 4개가 만들어지면 그걸 하면서 전자 4개를 버립니다. 그래서 얘가 도선 타고 전자 버렸으니까 와우, 여기서 H 플러스 만들어지죠? 4개의 H 플러스. 그럼 이 전자가 나 도선 타고 가서 불도 한번 켜고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왔어. 그럼 전자 4개가 여기까지 오면 누군가 전자를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럼 그 전자를 받을 만한 애 누구야? O지. O는 항상 맨날 산소 전자의 굶주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자 보냈어. 내가 받아야지. 그래서 O2가 전자를 받습니다. 그런데 얘 당연히 전자 받으면 뭐가 되는 거야? O2- 되겠죠. 그런데 그 O2-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아까 여기 4H 플러스 D가 여기서 막 이렇게 돌아다닌단 말이죠. 물속에. 그러니까 O2-가 4H 플러스랑 만나서 H 4개, O 2개죠. 그럼 도로 뭐가 만들어져? 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물의 전기분해랑 얘랑은 완전히 반대 반응인데 이거 더하기 해볼까요? 자, 좌변, 우변, 더하기 사라지죠. 지연하고 더하기 사라지죠. 그럼 여기 전자 사라지죠. 그러니까 전체 반응은 수소를 태워서 물이 만들어지는 반응하고 똑같은 반응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는 그렇게 어렵고 중요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연료전지라고 하는 게 이런 원리로 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시험 문제 나온다면 이런 게 나오겠죠. 마이너스 극으로 사용되는 건 수소냐 산소냐 이런 게 시험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요 전체 반응을 갖고 따지는 거야. 수소가 산화수가 0이었는데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로 변하는 거니까. 그럼 전자를 버리는 거니까 산화. 그럼 전지는 산화가 되는 쪽을 마이너스 극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극은 수소가, 플러스 극은 산소가 사용되는 거야. 그런데 얘네들은 전체 반응 보면 물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연료전지의 최대 장점이야. 환경오염이 없다. 물밖에 안 나오네. 겁나 좋죠. 그리고 얘네들은요. 수소랑 산소랑만 이거 계속 공급해주면 충전 자체가 필요가 없죠. 근데 실제로는 이게 어떤 제한된 공간 우주선 같은 경우는 수소와 산소를 무한대로 공급해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는요. 물을 전기분해하는 장치가 또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나 자세한 건 몰라요. 그쪽은 내 관심 분야가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저기서 물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걸 다시 수소하고 산소로 바꿔보면 그걸 이제 계속 쓴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 돈이 이제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거지. 물론 돈은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수소 연료 전지가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 밑에 뭐가 나오냐면 연료 전지의 장단점이 나오죠. 그럼 거기 장점이 뭐냐라? 좋은 점 엄청 많아요. 좋은 점 중에 가장 좋은 게 환경오염이 없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너네 왜 물리나 이런 거 배우다 보면 무슨 효율 이런 거 나오잖아. 에너지 효율. 에너지 효율이 우리 이 자연계산에서는 몇 프로 정도면 되게 큰 거라고 합니까? 100%.
30%. 지랄하지 마. 30% 정도면 되게 큰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연료전자 에너지 효율이 몇 프로 정도가 된다는 거야? 40에서 60%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효율이 굉장히 높은 쪽에 속한다는 거죠. 나는 이런 쪽은 사실 잘 몰라요. 효율이 얼마가 돼야 좋은 건지. 하지만 이제 수치적으로 이렇게 계속 쓰여져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뭐야. 또 있네. 여기서 이제 열이 나왔어. 이거 태우는 연소니까. 열 나오면 그 열의 80%를 또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이 되게 좋아. 그런데 단점을 보잖아. 쓸 수 없는 거구나. 이게 딱 느껴집니다. 단점 보면. 수소를 생산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 돈이 많이 들어. 그러니까 사업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수소는 끓는 점이 낮아서 아까 얘기한 거. 마이너스 몇 도라고요? 250. 250도. 여러분 이거 외우세요. 어려워요. 이게 뭐야? 이거 수소. 마이너스 269도가 뭐야? 조금만 천천히. 수소? 헬리움. 헬리움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체 중에 끓는 점이 가장 낮은 기체입니다. 수소는? 그래서 이상기체에 가장 가까운 기체가 바로 뭐라고요? 헬륨 기체. 수소가 더 나은 거예요. 지랄하네. 헬륨이 마이너스 269도라고요. 그 다음은요? 그렇게 쓰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후배를 위해서. 닥쳐.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또 뭐가 나오죠? 아이고. 그래서 얘네들은 저장하는데 수소 저장합금. 이거는 지금 있어요. 수소 저장합금은. 그래서 예전 교육 과정에서는 이런 걸 가르쳤어. 합금의 종류 막. 수소 저장 합금. 뭐 니켈로 만든 뭐 저장 합금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 수치로 보잖아? 그러니까 그 수소 저장 합금의 부피가 요만큼이면 그것에 1000배만큼의 부피에 수소를 저장할 수가 있대. 우리 그냥 말로 하면 1000배 하면 겁나 큰 거 같잖아요. 근데 기체의 부피가 1000배가 됐어. 야씨 얼마 안 된다는 거죠. 숫자만 1000배지 실제적인 양은 그닥 많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얘도 실용성이 그닥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아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야. 다 위험하다. 돈이 많이 들고 위험하다. 그러면 수소 저장합금은 저장을 잘못하면 어떻게 할 수가 있다는 거. 폭발할 수 있죠. 그럼 이거 완전 치명적이거든요. 우리 그 왜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 어떤 주택에서 가스통이 폭발했다. 그럼 그 건물 하나 다 날아가잖아요. 이번에 불난 거예요. 어디서? 오늘 뉴스. 또 어디 폭발했어? 못 봤어 오늘 수업하느라고. 그러니까 이 조그만 가스 하나가 폭발해도 정말 집 하나가 다 날아가는데 수소 저장한 게 폭발하면 엄청나죠. 더구나 얘는요 압력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끓는 점이 마이너스 0.5도기 때문에 조금만 가야도 얘는 압축이 된단 말이야. 이거 왜 자꾸 보는 소리나. 그런데 수소 같은 경우는 엄청나다는 거죠. 바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는 어떻게 하면 수소를 얻는가? 아까 다 한 얘기예요. 실제 이제 수소를 얻는 거는 물을 전기분해해서 얻는 건데 그것도 돈이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메테인 같은 거 있죠. 메테인 CH4를 아주 뜨거운 수증기랑 반응을 시키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반응을 해서 H2하고 CO2가 생긴다는 거죠. 그럼 H2 좋아. 좋은데 거기서 CO2가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럼 CO2는 또 문제가 되죠. CO2를 언제나 무슨 문제가 있어요? 식물한테 주면 되죠. 네가 식물을 많이 키워? 그래서 이제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아주 심각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 어쩌고 저쩌고 이제 다 그런 방법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거기 뭐 이상한 거 나오던데 아까 읽어보니까 광분해? 네. 광촉매? 광촉매는 저거는 뭐가 있냐면 실제로 식물들은 저런 식물 중에서도 좀 하등한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은 광촉매를 이용해서 산소를 만듭니다. 수소도 만들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실제로 이용하는 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제 거의 이상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뭐 여하튼 이제 다 그런 얘기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끝났어요. 그럼 이제 오늘 이제 문제를 다 풀고 가면 되죠. 자, 314쪽 한번 볼까요? 자, 314쪽 문제 좀 풀어봅시다. 지금 한 얘기 다 나오죠? 그 가게 50개 정도 탔대요. 50몇 개 탔대요. 진짜? 오늘 나온 거야 정말? 오늘
자, 314쪽 한번 풀어봅시다. 어제 했나 오늘 했나? 대충. 그래? 난 모르는 얘긴데.